오늘 물 좋아요? 아침 수영인들 모여라! 아빠는 내게 말했어. 세상은 원래 차갑고도 뜨거운 거라고. 나는 어릴 땐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젠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 마음이 자라 세상을 보면 그리 아름답진 않잖아. 그래도 상처들만 더럽히게만 하겠지. 그렇다고 또 바보처럼 가만히만 앉아 있을 순 없어. 어서 손을 잡아.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우리 엄마는 내게 말했어. 세상은 원래 네 마음대로 될 수는 없다고. 허나 계속 부딪혀도 보고 내가 딱 보면 세상이 너를 안아줄 거라고. 세상에 맞서 싸운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주위를 보면 나 혼자만이 남아서 괜찮아. 포기 따위 단 한 번도 생각조차 나 해본 적이 없어. 어서 손을 잡아.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토카이의 청춘 들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영하고 오셨나요?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받은 스승님 또는 선생님, 은사님이 계신가요? 저는 이 말 하면서 몇 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시는데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순 없겠지만 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어릴 적엔 막 실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덕분에 이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을 정말
응원하고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물 이야기 코너죠. 제가 항상 아침에 올 때마다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워밍업처럼 실제로 수영을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차례대로 영법을 한번 얘기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더 수영인으로서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 또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수영장 빌런이 되고 있진 않았는지 수영장 빌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릴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잘못됐다, 뭐 범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영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에티켓이 지켜지면 참 좋구나. 다른 사람들과 슬기롭게 수영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이 빌런들에 해당된다고 낙심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막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순전히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수영을 하려면 지키면 좋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빌런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연들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빌런이죠. 근데 약간 꼬마 빌런이에요. 이 꼬마라는 건 실제로 꼬마 아이가 빌런이라는 게 아니고 이 빌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작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영향입니다. 뭐냐고요? 우리 수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앞에도 사람들이 있고 뒤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자유수영을 할 때는 강사님이 별다른 지도를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무언의 규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무언의 규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뒤에 사람이 오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멈춰서서 숨을 고르겠다고 레일 한중간에 멈춰선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런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 뒷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올 때 물론 앞을 보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물살에 또는 시력이 안 좋아서 또 수영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앞을 미처 못 보고 오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뒷사람들에게 방해도 되죠. 빠르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에 자꾸만 멈춰서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거. 부딪히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한 번에 25m, 50m 갈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면 목표를 레일 반만 가는 걸로. 그러니까 뭐 25m짜리 레인이면 25m 저 끝까지는 한 번에 가서 쉬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정 안 되겠다. 정말 멈춰서야겠다 싶은 상황에는 멈춰서야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뒤에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 레일 끝으로 붙어서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는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가다가 힘든데 아프다 하면서 멈춰 섰었어요.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물론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멈춰선 건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는 새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갑자기 멈춰서는 행동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건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한 수영 인스타툰을 통해서 봤던 빌런에 관한 썰인데요. 이 인스타툰 작가님께서 그림으로 막 귀엽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날 주제가 수영장 빌런 썰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누군가에겐 빌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앞사람과 뒷사람 간격을 항상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페이스가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게 현명하겠죠. 그런데 자꾸만 이 뒷사람 손이 앞사람 발에 막 닿아요. 그 말은 뒷사람 페이스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사람이 괜히 조급하고 미안하니까 뒷사람한테 먼저 가셔도 된다. 먼저 출발하시라 라고 했대요. 그 인스타툰 안에서. 그랬더니 뒷사람이 안 한다고 그렇게 극구 부인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앞으로 가면 이제 자신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부인을 하셨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뒷사람의 손이 앞사람, 사연자의 발에 자꾸만 부딪히더란 겁니다. 그러면 앞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분명 앞으로 가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조금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런 인스타툰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적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뒷사람 손이 발에 부딪히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 나 때문에 뒤에 분이 빨리 못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사람, 제가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스타툰에서는 그런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먼저 가라라고 양보를 해줄 수 있고 이 양보를 받아서 원활하게 이제 부딪히는 일 없이 잘 갈 수도 있는데 뒷사람이 그것마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이건 뒷사람이 빌런이다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만약 앞으로 제가 앞사람의 입장인데 뒷사람과 자꾸만 그 발과 손이 닿는다 싶으면 먼저 배려를 해야겠다. 먼저 가시라 라고 양보를 하고 그러고도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앞에 서야겠지만 웬만하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뒷사람도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자꾸만 뒷사람과 손과 발이 닿는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드려보세요. 앞으로 가시겠냐? 제가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니까 앞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사람 입장에서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찔리는 느낌이 들면 일단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고 괜히 더 조급해집니다.
아, 뒤에 사람이 빨리 오고 있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조급해지고 급한 마음이 들면 이 수영을 할 때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페이스를 지키는 것,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속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느리다면 그 느린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또 빌런이 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당했던 일인데요. 아, 이거 정말 흔한데 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죄송한데 빌런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 우리 노래 듣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을 노래는 카라의 프리티걸입니다. 나와 맞는 옷에 또 받쳐주는 말투 센스 있는 포즈 그냥 되지는 않죠 생활상식은 기본 시사상식은 선택 다 끊임없는 노력이죠 프리티가 조금 더 망설일 것 없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beauti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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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티가 그냥 되진 않는 거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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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eautiful girl yeah yeah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re pretty 안 된다는 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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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re pretty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프리티가 조금 더 망설일 것 없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beauti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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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티가 그냥 되진 않는 거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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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eautiful now 몸은 예쁘게 표정은 산뜻하게 하루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죠 눈은 깜빡이면 살짝 미소 지으며 이제 모든 게 완벽하죠 프리티가 누구라도 될 수 있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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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티가 그냥 되진 않는 거죠 난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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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re pretty 안 된다는 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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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re pretty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네,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노래죠? 그럼 빌런 이야기 이어서 해볼 텐데요. 제가 당했던 이 빌런 뭐냐면요. 평영을 할 때 당한 일인데요. 옆 레인의 사람이 평영을 하는데 와, 다리가 엄청 길고 유연하신가 봐요. 와, 엄청 세게 제
배와 허리 쪽에 맞은 거예요. 물론 그분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알지만, 와, 정말 너무 아프고, 그 순간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멈춰서서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멈춰설 수도 없고, 이래서 아프지만 일단 레인 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 실수겠지만, 이걸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형을 하다가 생기는 이 사고가 꽤 흔하더라고요. 또 제가 인스타툰에서도 이런 일을 봤어요. 평형을 할 때 옆 레인이나 같은 레인에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 다리나 뭐 배 상체를 발로 찬 적이 있다라는 그런 사연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사실 평형을 할 때 다리와 다리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러면 이 수영장 레인을 애초에 넓게 만들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평형을 할 때 여러분 다리를 저도 이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평형할 때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린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뒤로 멀리 찬다라는 느낌으로 다리를 벌려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만 몰랐던 걸까요? 전 그거 알고 나서 평형할 때 저도 항상 옆에 사람을 차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에 괜히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면 소극적으로 다리를 찼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평행할 때 의식적으로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지 말고 뒤로 멀리 차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제가 힘을 엄청 실어도 옆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약하게라도 옆 사람과 또는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과 살짝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특히 평형할 때.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뒤로 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일도 없어졌고 또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평형 빌런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 하지만 이 평형 빌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영을 끝나고 나서 또는 수영 시작하기 전에 에티켓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영하기 전에 샤워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아마 수영인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낯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씻고 왔으니까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 수영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에티켓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입수하기 전에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수영복으로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끝나고 나서 샤워를 끝내고 나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아직 몸과 머리가 완벽히 말라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다만 제가 떨어뜨린 물에 만약 다른 사람이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몸에서 물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물을 닦아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르고 막 물을 흘렸나 봐요. 옆에 근데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물 흘렀다고 막 닦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서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휴지로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년 좀 넘게 수영장을 다녔는데 수영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정말 좋았어요. 깊이 인연을 쌓은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에
마주보면 뭐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그 정도로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할까요? 또 드라이기를 뭐 양보한다거나 본인 드라이기 쓰고 다 썼다라고 써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할 때 참 사소한 말과 행동이지만 그런 데서 이 인류애와 애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전 수영을 참 좋아하나 봐요. 또 다른 여러분들이 겪은 수영장 빌런 썰이 있다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배가 고플 시간이죠. 오늘의 스윙푸드로 넘어가 볼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전에 또 노래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밴드 음악, 조금 신나는 음악들로 최대한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도 제가 들렸던 만큼 신나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틸아트 클럽의 어떤 날의 청춘이니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될 줄 알았어 나봐 지금 이 모습이 전혀 맘에 들지 않아 애써 외면해 수만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점을 오가는 하늘을 보며 문득 궁금해져서 말하게 모든 것들이 순탄한 일투성이었었다면 소중한 순간이 오롯이 다가왔을까 풀리지 않는 날들 속에
제가 최근에 장을 봤습니다. 왜 항상 이 식료품들은 한 번에 떨어지는 걸까요? 저는 최근에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계란도 다 돼갔고요. 우유도 떨어졌고 요거트, 항상 그릭 요거트 만드는데 그릭 요거트용 요거트도 없었고요. 또 마요네즈도 다 쓰고 이렇게 뭔가 자잘자잘한 식료품들이 한 번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해 먹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요리도 없고 재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장을 봤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전에는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맛있어서 머스타드를 사러 갔다가 일반 머스타드 소스인데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실제 홀그레인 머스타드보다는 이 알갱이들이 조금 적은 소스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나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샀어요. 꼭 잼 통처럼 생긴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그런 소스인데요. 지금 배달이 오고 한 이틀 연속으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를 써봤는데 와, 정말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맛은 맛있고 또 싸니까 그냥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침 식사 메뉴에도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들어갑니다. 맵지도 않고 막 달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할 메뉴는 제게도 신메뉴였습니다. 제가 늘 제가 먹곤 하는 메뉴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오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돌려가며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신메뉴입니다. 이게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요. 최근에 서양에서 정말 유행하는 메뉴라고 해요. 이걸 먹으면 크림 파스타 맛이 난대요. 크림 파스타가 아닌데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크림 소스 같은 느끼하고 이 찐득찐득한 이런 맛이 당기실 때 이 요리를 드시곤 한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해봤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메뉴죠. 일단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로는 계란 2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 2개는 반숙으로 준비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필요하고요. 참기름 또는 들기름도 괜찮고 올리브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1장.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어떻게 조리하면 되는지 레시피 공유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반숙 레시피를 새롭게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전에 반숙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었나요? 술안하는 법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반숙을 제가 원하는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물을 끓이고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이게 아직도 감이 잘 안 왔었는데 제가 찾은 저만의 반숙 레시피는요. 6분 30초 정도더라고요. 냄비에 물이 팔팔 끓으면 계란 넣고 뚜껑까지 닫아서 6분 30초 정도 딱 삶고 꺼내서 찬물에 씻으면 제가 반숙을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반숙이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완숙 좋아하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삶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덜 삶으면 반숙보다 덜 반숙? 용어가 뭘까요? 네, 반숙이라기에는 덜 익은 그런 계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가 신메뉴 한다고 신이 나서 계란 2개를 삶는데 냄비에 넣음과 동시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계란 하나가 냄비 바닥에 이렇게 탕 부딪힌 거예요. 물이 있었는데도요. 제가 너무 신난 나머지 계란을 거의 던지다시피 했나 봐요. 그래서 계란 하나가 냄비 바닥에 딱 부딪혀서 살짝 껍질이 까졌어요. 그래서 삶는데 이 계란이 이 틈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끓는데 막 하얗게 계란 흰자처럼 하얗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뚜껑을 닫아놨더니 뚜껑을 넘쳤습니다. 물이 넘쳐서 뚜껑 바깥으로 막 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전자레인지가 아니죠. 가스레인지 불이 꺼진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불을 끄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넣음과 동시에 깨뜨렸던 계란 안에서 흰자와 노른자가 빠져나온 거였어요. 너무 아쉬웠죠. 저는 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 익기 전에는 절대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치만 다른 하나는 완벽한 반숙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계란 깨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레시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팝송을 준비해 봤어요. 숀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I wanna follow where she goes. I think about her and she knows it. I wanna let it take control. Cause every time that she gets close, she pulls me in enough to keep me guessing. And maybe I should stop and start confessing. Yeah. Oh, I've been shaking. I love it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She says that she's never afraid. Just picture everybody naked. She really doesn't like to wait. Not really into hesitation. Pulls me in enough to keep me guessing. And maybe I should stop and start confessing. Yeah. Oh, I've been shaking. I love it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Cause if we lost our minds and we took it way too far,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if you were by my side. And we stumbled in the dark,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Cause if we lost our minds and we took it way too far,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if you were by my side. We stumbled in the dark, I know we'd be alright. We would be alright. Oh, I've been shaking. I love it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I feel so free when you're with me, baby.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다들 재료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간단해요. 우리 반숙은 준비됐잖아요. 반숙 2개 그릇에 담아서 으깨주시면 됩니다. 근데 으깨기 전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또는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한 바퀴 둘러주셔서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느끼할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시다면 후추를 조금 뿌려주셔도 좋아요. 저는 후추는 안 뿌렸습니다. 맵찔이어서요. 자, 이제 넣으셨다면 으깨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잘게 으깨주셔도 되고 이 알갱이 조금 있어도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적당히 으깨주셔도 되고요. 다 으깨시고 나서 아까 모짜렐라 치즈 1장 꺼내놨던 거 기억하시죠? 치즈 1장 올리시고 한 4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줄게요. 그러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조금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 뭘 먹진 않았는데 명치 쪽이 조금 아파서 아침에 먹기는 해야겠고 뭘 먹어야 하나 하다가 간단하면서도 배가 적당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해 먹었거든요. 확실히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먹을 때 과하지 않고 또 자극적이지가 않아서인지 배가 아픈 상황이었지만 먹을 수 있었고 먹고 나서도 지금은 배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맛있기도 하고요. 제가 치즈를 정말 좋아하고 느끼한 맛을 좋아해서 이 요리가 저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이었는데요. 다만 이게 분명 크림 파스타 맛이 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던 레시피와 다른 건지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아닌 다른 소스를 넣어야 하는 건지 제가 했던 요리에서는 그렇게 크림 파스타 맛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유일한 아쉬운 점이었고요. 왜 요즘에 알부민이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계란에 알부민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계란 요리가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부민을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알부민이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계란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훨씬 알부민 섭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알부민 섭취를 위해 계란을 열심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계란 요리가 천연 위고비라고 불려요. 위고비 하면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이잖아요. 다이어트 주사,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 명칭인데 이 계란에 있는 단백질과 올리브오일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특히 포만감과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다이어트 주사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이 식단을 이용해서 식사량 조절하고 혈당 변동에도 완화라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보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신체 건강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계란이 좋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코너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지인 중에 저처럼 수영을 정말 열심히 오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유수영만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그분이 말한 수영템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수영템 소개해 볼게요. 기리보이의 미쳐버리겠어. 벌써 몇 달이 지났나 아니 몇 주밖에 안 됐어 시간 얼마나 버렸나 그걸 다 세고 앉아있어 몇 달이 지난 소주와 썩어버린 내 붉은 심장
한 달이 건너면은 모두가 널 알아. 난 티낼 수도 없어. 쓸데없는 기억을 안주 삼아 잘근잘근 씹고 있는 나야만이 과호흡이 온다. 멈출 수가 없다. 널 미워할수록 조잔한 놈이 돼. 요즘 너무 심해 up and down. 이제 가로 세로 앞뒤까지 정말 미쳐버리겠어. 정신 차린다 싶다가도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랬다가 또 저랬다 하네. 역시 난 미친놈인가. 차 안에선 선호하지 창문 맨 앞자리 밖에 웃고 있는 사람 나저. 나 세상살이 나는 멀미에 시달려. 넌 빠른 이별 과정 벼락치기 하다 머리가 노래졌다. 귀 밑엔 이미 내 인생은 이미테이션. 뾰족한 수가 없어. 풍선은 더 커질 거야. 걱정 말어. 이리저리 치다가 터질 거야. 요즘 따라 너무 심해 up and down. 이제 가로 세로 앞뒤까지 너무 심하고 멀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정말 미쳐버리겠어. 정신 차린다 싶다가도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랬다가 또 저랬다 하네. 역시 난 미친놈인가. 미추어버리겠어. 미추었다 버릴 때도 힘주고 난 버티겠어. 이윽고 난 멋지겠어. 기리보이의 미추어버리겠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수영템 뭐냐면요.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주세요. 물속에서도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이어폰은 특별한 골전도 이어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제 지인은 자유수영을 할 때 이 이어폰을 굉장히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제품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에 샀는데 품질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제품도 있더라 라고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수영템으로 수영용 물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어폰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과 단점도 명확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물속에서는 아무래도 블루투스가 연결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물 밖에서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수영을 할 때 들으려면 옛날 mp3처럼 PC에 들을 음악들을 미리 다운을 받아서요. 파일들을 다운을 받아서 이 이어폰에 파일들을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감성, 이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장점도 명확합니다. 이게 물 속에서 들을 때 더 잘 들린대요. 음질도 좋고요. 그래서 거의 물속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사용하는 분들이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할 때 굳이 막 노래를 듣고 싶다, 너무 허전하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봐서 이어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 후기를 보고 나니까 아니 얼마나 음질이 좋으면 물속에서 파티가 열리고 막 진짜 파워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 오늘 물 좋아요? 아침 수영인들 모여라. 아빠는 내게 말했어. 세상은 원래 차갑고도 뜨거운 거라고. 나는 어릴 땐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젠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 마음이 자라 세상을 보면 그리 아름답진 않잖아. 그래도 상처들만 더럽히게만 하겠지. 그렇다고 또 바보처럼 가만히만 앉아 있을 순 없어. 어서 손을 잡아.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엄마는 내게 말했어. 세상은 원래 네 마음대로 될 수는 없다고. 나 계속 부딪혀도 보고 나가다 보면 세상이 너를 안아줄 거라고. 세상에 맞서 싸운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주위를 보면 나 혼자만이 남아서 괜찮아. 포기 따위 단 한 번도 생각조차 나 해본 적이 없어. 어서 손을 잡아.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토카이의 청춘 들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영하고 오셨나요? 아,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받은 스승님 또는 선생님, 은사님이 계신가요? 저는 이 말 하면서 몇 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시는데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순 없겠지만 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어릴 적엔 막 실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덕분에 이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을 정말 응원하고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물 이야기 코너죠. 제가 항상 아침에 올 때마다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워밍업처럼 실제로 수영을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차례대로 영법을 한번 얘기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더 수영인으로서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 또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수영장 빌런이 되고 있진 않았는지 수영장 빌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릴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잘못됐다, 뭐 범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영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에티켓이 지켜지면 참 좋구나. 다른 사람들과 슬기롭게 수영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이 빌런들에 해당된다고 낙심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